자, 소곤소곤 외우기로 해요. 이거 요약 정리할 때 선생님이 신경 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무심결에 또는 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말이에요. 말. 여기 이거는 말할 때예요. 말할 때는 자기도 본인도 이 글쓴이도 어때? 무심결에 몰라서 쓸 수가 있으니까 움찔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는데 말하고 다른 거는 뭐다? 활자로 된 글은 그대로 뭐라 한다고 넘어갑니다. 글씨가 왜 잘 안 써지? 그대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말이야 지금 말인데 그래서 움찔하고 그대로 넘어가요. 왜? 나도 무심결에 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글을 읽을 때는 그대로 안 넘어간다는 거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읽기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고리타분하지 않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중점적으로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써줬어요. 위에 쓴 말을 다시 써줬어. 여기에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음성상징어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는 의성어 의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야? 음성상징어는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음성상징어에 대해서는 어법에 맞지 않아도 뭐야?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건 계속하기 어려운데 그냥 넘어갑니다. 뭐야? 글은 말은 움찔하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글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하기 어려웠는데 글 중에서 의성어,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는 어법에 맞지 않아도 넘어간다는 거야. 여기 안에 써줘야 될 거니 그래서 선생님 의도가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의성어 의태어는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넘어가야 간다. 왜? 좋아하니까. 자, 의성어 의태어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품사는 부사예요. 필수적인 낱말은 아니에요. 왜?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 용언을 서술어를 용언을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은 말을 인용하는 게 있죠. 글을 인용하는 거 이제 인용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티브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것에서 뭐야?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쓴 의도는 뭐다? 간결하고 명확한 글을 써라. 부사를 쓰지 말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을 써라.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어?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부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 좋아하는 이유는 의미가 풍성해진다. 부사 중에서 부사는 매우 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흉내의 말, 의성어, 얘도 흉내, 이어도 흉내, 의성어, 의태어가 좋다. 자, 부사 좋아하는데요. 부사를 쓰면 의미가 풍성해서 부사를 좋아해요. 이때는 흉내말이 아니지.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흉내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민을 했다가 합의를 하죠. 뭘 거쳐서 저마다의 창의적인 방식을 거쳐서 합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형성 과정, 고민하다가 합의되는 형성 과정이 생각하는 것이 즐겁더라. 그럼 느끼는 감정 시원해요, 즐거워요 이렇게 되고 허둥지둥은 뭐야? 모양이죠. 요거는 뭐야? 상태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좀 빨리 들어왔는데 여기서 수필의 특징 알아야 되고 그럼 개성적으로 수필의 무조건 특징이고 경험
이거 무조건 수필의 특징인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독자 친화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야? 구연, 동화 이런 거 하죠. 구어체 사용하고 뭐야? 구어체를 왜 써요? 어린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고, 언어의 어린이만의 요 표현을 리스펙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주제는 어린이와 하는 의사소통의 특징, 그 다음에 흉내말에 뭐 같이 이렇게 되겠죠. 특징을 두 번 썼네. 잘했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어때요? 과감합니다. 과감한 답을 내놓는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만 해도 벌써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요. 우리는 고양이는 야옹야옹 한다고 뭐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었어. 흉내내는 말에 뭐야? 예를 들었어요. 촉촉촉 요거. 그 다음에 김미석 시인의 뭐야? 이거 동시인데 물오를 소리를 요렇게 하고 걷는 모양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 뭐냐? 다양한 흉내 말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도 된다. 이거는 국어가 아닌데요. 국어가 아닌데 이거 뜻을 아는 거 이거 국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국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나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 뜻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써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어법을 중요시하는데 순서로 봐. 어법을 중시하는데 음성상징어에서는 뭐야 그렇지 않다. 음성상징어를 나는 좋아합니다. 안 쓰려고 부사를 안 쓰려고 했는데 부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뭐야 시원하고요. 특히 음성상징어는 자기가 화자 필자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린이들의 흉내내는 말을 만드는 과정이 즐거워요. 요 이야기 할 때는 어린이들하고 함께 흉내내는 말을 할 때는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또 이제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 맞춤법이나 표기법은 어법은 안 중요하냐? 그래도 어법은 마지막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이거 기본형이 뭐냐? 당그다니까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공부했던 거죠. 탈락. 그 다음에 담았다와 당그다의 차이.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은 이 수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은 안 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두 개 등가는 선택의 문제고 덩가는 회상과 의문이다. 그래가지고 뭐야 설거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맞춤법은 뭐야 이제 어린 아이들이 설거지 자꾸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설거지는 뭐야 지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수필은 워낙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성적 경험적인 수필을 따라다니는 말인데 아까하고 좀 다른 거는 아까는 친화적인데 이거는 뭐야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대상이 뭐야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야 수어를 뭐야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수어 의사소통의 특징하고 수어의 나름대로의 가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예로 들지 수필이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고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야 존중하자 또 열린 태도를 갖자 존중이라는 거. 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다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했으면은 비밀스러운 말을 하기 어렵다. 어디 갔지? 응, 다 보인다. 그러나 수어를 모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까도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는 뭐예요? 다 보인다. 그런데 수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건 뭐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잘 정리했고, 청자의 뜻은 뭐 듣는 사람이 들을 청자의 놈자니까 사람 자니까. 그러나 어디 수어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뭐야? 어색하다. 그러면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이거는 뭐야? 음성 언어 사회야. 요거하고 똑같아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음성 언어 사회죠. 그래서 음성 언어 사회는 수어를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청인 들을 청자 듣고 말하기 듣기를 한단 말이야. 코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음성 언어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을 여기 코다. 부모 중 한 명이 청각 장애인에 의해 이거나 청각 보호자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 그래서 여기 그 이길보라라는 작가가요, 농인 부모한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보면 엄마하고 아빠가 수어로 이야기할 때 광경을 추억을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다의 뜻 알아주시고, 이 사회 음성언어 사회에 뭐야?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쳐다본다. 사람들이 불편한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이거는 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말하려면은 뭐야?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수어를 할 때 이렇게 쳐다본다. 그런데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어요. 뭐 할 때? 비밀 이야기 할 때. 그리고 그것들의 예를 들죠. 자, 편하고 좋을 때는 뭐야? 수어를 사람들이 모를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면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비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야? 수어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자, 누군가는 수어를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수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뭐 사랑의 언어라고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그냥 수어도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의사소통하는 거야. 그냥 언어다. 그럼 뭐야? 요거는 다양하단 말이야. 동작, 빠르기, 위치, 표정. 특히 뭐야? 위치를 좀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표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표정이죠. 그래서 농인의 얼굴은 어때요? 그냥 농인이라는 건 말을 못하는 사람에 그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때요? 표정이 훨씬 더 풍부하겠지. 그래서 농인은 여기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농인은 어때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자, 봐봐. 표정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은요, 어때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얼굴은 어때요? 표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그래서 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비밀 이야기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민망한 소재 그리고 숨겨하는 이야기일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소곤소곤. 근데 이거요, 소곤소곤의 뜻에서 우리가 소리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모양도 소곤소곤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 요거는 거기 안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하고,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표정과 몸의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눈은 작게 뜨고요. 표정이고요. 눈을 작게 뜬 건 표정에 대한 이야기고 어깨 웅크리고 요런 거는 뭐야? 몸 동작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소곤소곤 말하기에서는 작게 잘 안 보이게 그리고 주변에 거 활용을 하고 작게 잘 안 보이게 그 다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은 뭐야? 음성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은 뭐야?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기존의 단어는 무의미하다고 했나? 의미를 잃고 그랬나? 기존의 단어에 뭐야? 의심을 품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어? 기존의 단어에 대해서 뭐야? 의심을 갖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 필자의 기억이 뭐야? 엄마하고 아빠가 뭐야? 농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농인의 자녀였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의 필자의 기억이겠지. 그러면은 좋은 기억이겠지. 엄마의 뭐야? 어깨. 아빠의 뭐야? 등. 요거야. 그럼 어깨하고 등, 이 사람들은 수어를 하기 때문에 어깨하고 등으로도 말을 할 거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가 소곤소곤 비밀스럽게 듣고 있어요. 엄마는 소곤소곤 말하고 있고요.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엄마의 말을 하는 어깨, 아빠의 말을 듣고 있는 아빠의 등, 이런 것들이 뭐야? 어린 시절에 이 글쓴이의 기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어에서요, 보통 음성 언어에서 사용하지 않은 몸짓, 표정, 손 동작 등이 다 중요하게 되겠죠. 자, 학습 활동에서는 뭐야? 요거는 뭐냐면은 경험, 이야기. 왜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수필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흉내말, 어린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수어 사용자의 일상, 수어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되고, 공동체,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특징은 뭐야? 외우기로 해오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어린이죠. 수어로 비밀 말하게요. 이거는 농인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 상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새로운 말에 흥미를 가지고요. 과감하고, 어린이들은 과감하다 했지.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합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 수어로 말해서는 뭐야? 음성 언어 중심에서 수어를 하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필이기 때문에 쉽기는 한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 여기서 외우기로 해서는 어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수어로 비밀 말하기 위해서는 음성어 사용하는 사회와 수어를 사용하는 게 다르다. 그런데 음성언어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어를 사용하게 되면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